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넘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17강 주제인 고려시대 전기의 왕의 업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대시대가 아닌 드디어 고려시대의 첫 강의를 시작할 건데, 앞서 고대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 느꼈을 것 같지만 고려시대는 솔직히 고대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나올 유형도 상당히 적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고려시대는 한 5문제 내지 한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약간 좀 그런 빈도수도 좀 적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 키워드 다룰 게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대시대보다는 조금 더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가르치기 쉬운 파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일단 특히 고려시대 전기 왕의 업적의 경우에는 넓게는 2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강의지만 조금 집중 있게 봐주시고, 한 강의 시간은 제가 보기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시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주제, 고려시대 전기의 왕의 업적입니다. 시기의 경우에는 제가 한 10강쯤에 다뤘었던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에서 고려가 다른 후백제, 후고고려를 완벽하게 통일한 936년부터 1170년까지를 일반적으로는 고려시대 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70년이 제가 다음 강의에서 다룰 그 무신들의 반란인 무신정변이 발생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전기 후기를 나눈 기준이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시험에 한해서는 고려시대 전기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신정변이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11세기, 그러니까 천년대까지만 활동한 왕만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려시대 전기의 왕에서 나올 왕이 명확하기도 할 뿐더러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트보다는 조금 다른 유형에서 조금 더 집중 있게 다룬 것을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문제풀이에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여기서는 집중 있게 공략할 왕만 깔끔하게 다루겠습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별로 안 어렵고요. 출제 빈도의 경우에는 약 2회 한 번 출제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공략해야 될 고려시대 첫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의 경우에는 별거 없습니다. 고려시대 전기 왕의 순서와 키워드만 구별하는 거. 고대시대 왕이나 스타일은 차이가 안 나는데 대신 고대시대 왕과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어떤 왕이 중요한지를 찝어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왕건, 태조,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구별할 줄 알면은 제가 보기엔 이것만 잘해도 한 80% 풉니다. 솔직히 더 넓게 보면 제가 보기에 8, 90%는 얘네를 내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 셋부터만 확실하게 공략해도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또는 정답에서 고려시대 전기의 왕과 관련된 사료 및 키워드가 언급되지만 그 중에서도 왕건, 광종, 성종부터 확실하게 먼저 먹고 들어가자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일단 상급을 준비하던 1급을 준비하던 일단 얘네 셋부터 먼저 공략한 다음에 다른 왕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대입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먼저 자주 출제되는 고려시대 전기 왕부터 공략할 건데, 제가 지금부터는 다른 고대시대와는 달리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왕들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키워드를 좀 짚어드릴 거예요. 해fun사님 그럼 왜 앞에서 안 했어요? 이럴 수 있지만 다른 왕들 같은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짚어드리기 좀 애매했었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조금 그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는 스타일이, 그래서 조금 여기부터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왕건, 여러분들이 왕건의 경우에는 저번에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 때도 다뤘었지만,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후삼국 통일의 주역이자 고려의 초대 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역시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 플러스 고려의 초대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키워드를 맥락을 잡으셔야 왜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은, 일단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 때 당시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과 싸워가지고 패배했어가지고 당시 신순겸이라는 인물이 빨리 장수님 지금 빨리 도망가시고 제가 위장해가지고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왕건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승리했다 했었고, 조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논산 지역에다가 개태사라는 사찰을 지었어요.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논산 개태사가 왕건과 관련된 키워드다.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 전투부터 먼저 외우시고 이 개태사라는 키워드는 좀 나중에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왕건이라는 인물은 되게 뭔가 인성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포용 정책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 이 발해의 경우에는 제가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의 경우에도 이 발해 유민의 일부는 이 고려로 이렇게 조금 그 약간 좀 입조 도망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대광현이라 해가지고 이 대광현이 원래 발해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런 발해 왕족을 비롯한 발해 유민들을 어서 오세요. 통일신라도 어서 오세요. 발해도 어서 오세요. 다 이렇게 포용한 게 왕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도 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고려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야 저 거란 쟤네들 나쁜 놈이네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란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만부교 사건이라는 거 일으켰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거란이 이 고려에게 어이 거란 아니 고려 너 새로운 나라 지어줬지 난 친하게 지내자면서 이 거란이 자기들 특산물인 뭐 어떻게 보면 낙타를 보내줬는데 야 니네 그 나쁜 놈들 거 받아서 뭐 하겠니 하면서 이 낙타들을 다 굶겨 죽인 게 만부교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려는 초반부터 거란과 그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흑창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창고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이 흑창과 더불어서 세금도 10분의 1만 거두 정도로 나름대로 좀 이게 백성들을 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일단은 백성들도 이렇게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흑창 설치했다. 이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흑창과 나중에 성종의 다른 키워드를 좀 다시 구별시킬 거니까 이거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 왕건의 연호로 최근에 나온 키워드가 천수거든요. 제가 앞으로 연어 키워드는 되게 많이 알려드릴 건데 어차피 나중에 시험 지점되면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은 이 연어 키워드가 있구나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후삼국 시대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의 시작이랄 수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왕건 같은 경우에는 서경 다른 말로 평양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평양이구나 외워두시고 북진 정책 시도해가지고 원래 이게 우리나라가 그 삼국 통일을 한 이후에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데 그 계기점이 되는 게 이 고려시대 왕건의 북진 정책 그리고 좀 뒤에 다룰 서희의 강동 육주 획득한 이후 그 다음에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사군육 직해촉 이 다섯 단계 있거든요.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점점 한반도의 영토가 이렇게 대충 있다면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일단 기억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일단 호족에 대한 그런 채찍과 당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고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후삼국 시대가 당시에 그 반독립적인 세력인 호족이 정말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족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름대로 쳐낼 건 쳐내고 포용할 건 포용해야 자신의 권력이 높아지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역분전이라 해가지고 제가 어차피 이건 나중에 고려시대 경제에서 다시 가르칠 거지만 당시 호족 중에서도 후삼국 시대 통일에 조금 기여한 호족의 공신에게 내린 땅이 역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 기인제도랑 사신관제도라는 그런 운영인데 이 기인제도라는 거는 호족의 그런 자제를 그러니까 좀 인질로 잡아준 제도고 그리고 사신관제도라는 거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사신관제도는 그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게 그 지방관을 안 치는 거 제가 그걸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 임명한 것이 얘가 경주의 유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인질제도 그리고 또 자리 주는 거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쓴 게 왕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후대를 위한 제가 조언이라 했었는데 얘가 또 초대왕이니까 뒤에 왕 얘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뭔가 좀 훈수 같은 걸 오지게 두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계 계백 요소라는 걸 지어가지고 어떤 관리의 규범 같은 걸 제시했었고 이런 후녀십조라 해가지고 약간 앞으로 왕들이 좀 이런 거 10가지는 지키라는 식으로 뭔가 10가지의 그 조항 같은 걸 두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로는 연등회랑 팔관회를 장려한 게 있는데 이 연등회라는 건 일종의 불교 행사고 팔관회라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종교적 성격이 혼합된 일종의 국제 행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뭐 송나라, 여진 이런 국가들도 많이 왔었고 어쨌든 간에 이 국제 대회 아니면 이런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장려해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왕건의 경우에는 후대의 관리랑
그 왕들에게 오직에 훈수를 두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훈수를 두시려고 이렇게 뭔가 엄하게 했다. 그런 맥락 나오면은 일단 왕건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광종인데, 광종의 경우에는 아까보다 좀 키워드가 적은데, 솔직히 왕건은 키워드를 제가 어떤 거부터 외우는 거 권장드리냐면은, 여기 있는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 쌍기, 그리고 광덤믹, 중풍, 이 네 가지부터 외우시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관리의 공복제정, 여기까지 외우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빨간 줄로 친 이 네 가지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광종의 경우에는 조금 왕권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도 활동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호족에 대한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건 시기에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호족에 대한 그런 거 못했었는데, 광동 시기부터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호족들을 이제 조금 나름대로 좀 독립적인 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로 편입하기 위한 공복 제정도 시작했었고, 이 노비안건법이란 거는 그 억울하게 그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준 정책이 노비안건법이에요. 왜냐면 당시 호족들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면은 어쨌든 호족의 자신 노비가 없어지니까 권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 식 견제를 한 거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호족들에게 권력 줬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과거제라는 본격적인 관리 임용제도를 실시해가지고 니네도 시험 봐야 관리가 될 수 있다. 조금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후두 출신인 쌍기라는 인물이 건의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인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관리 임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 건데, 그 당시 과거제도의 특성을 보면은 크게 제술과라는 거는 문장 구상 능력을 말한 거고, 명경과, 이건 유교강도 해석하는 이 두 과목이랑 플러스로 잡과도 있거든요. 잡과, 이거 그냥 약간 기술직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시 고려시대 그런 과거제는 이 명경과보다는 조금 더 제술과를 좀 더 중시한 특징 같은 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고, 두 번째로 광종의 경우에는 일단은 광종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연호 키워드 그리고 호도 견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 연호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요. 다른 왕은 모르겠는데 한능검에 한해서는 광종 내면은 이 연호 키워드가 문제던 간에 정답이던 간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연호 키워드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왕보다 얘만큼은 연호 어떻게든 외우세요. 그 대표적인 연호가 광덤 및 중풍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조금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고, 여기 있는 불교 키워드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 당시에 귀법사라는 사찰을 건립해가지고 균열한 승려를 절을 관리하는 승려로 삼았다. 이게 최근 키워드인데, 그냥 귀법사 균열 나오면 일단 광종식의 대표적인 그런 사찰과 그냥 승려구나.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키워드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것은 성종입니다. 성종의 경우에는 고려시대던 간에 조선시대던 간에 뭔가 그 국가의 틀에 딱 정비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왕들이 많은데, 일단 이 성종의 경우는 대표적인 관련 인물로서 최승로라고 있군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다뤘던 고대시대 최치원과 여기 지금 고려시대 성종의 최승로,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쯤에 다룰 최충원, 최후, 이 인물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잘 구별두시게 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이 최승로의 경우에는 이런 시무 28조라는 일종의 그 유교 정치를 지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건의사항 같은 거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나오면 성종 키워드, 그래서 이게 문제든 간에 정답 키워든 간에 이 최승로 시무 28조 어떻게든 외우세요. 정말 급빈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최승로의 그런 건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방 정치를 위한 개혁이 많이 나오게 된 사례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경학박사 및 의학박사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경학박사는 일종의 그냥 선생님 이런 거고, 의학박사는 진짜 의학 지식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둘 다 교수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의 교수직도 파견하고 지방관인 외관도 설치했고, 지방의 실권자인 향리제도 실시하고, 지방행정 조직인 12목도 설치된 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뭔가 지방과 관련된 제도 아니면 숫자와 관련된 제도가 나오면 그렇게 뭔가 성종이다. 자, 시무 28조 12목 숫자 나왔죠. 지방 관련 경학박사, 의학박사, 외관, 향리제 다 지방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조금 성종은 지방 또는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성종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뭐 기구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립교육기관이 국자감을 설치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고려의 국립교육기관은
국자감, 발의 경우에는 주자감. 이거 다시 한번 구별두시고 나머지 기구 같은 경우 가볍게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이 시기에 상평창이랑 물가 조절 기구도 설치했었고 기존의 흑창을 조금 개편해가지고 의창이라는 그런 일종도 창고를 만들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난도 위험이 함정 대비의 경우에는 비교적 출제율이 낮은 고려시대의 왕을 다룰 건데 해풍사님 그냥 왕 순서대로 그냥 차례도 적어주지 왜 이렇게 굳이 분리해 놨어요 할 수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앞에 다룬 3명 외우는 게 얘네 5명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 조금 꼬였다면은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외우는 게 시험의 틀에선 조금 더 우선순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해종. 해종의 경우에는 그 왕건 다음에 왕인데 해종 시기부터는 이제 왕건이 죽었지만 그 뒤에는 약간 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약간 왕위를 노리는 세력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왕규라는 인물이 2번 정도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약간 좀 이렇게 해종을 견제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왕식념이라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 왕규가 견제당했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조금 해종이 오래 왕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종이 즉위했습니다. 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규 나오면 일단 해종이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정종의 경우에는 좀 중요한 키워드는 관군 설치. 왜냐하면 이거는 거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거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아니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관군을 설치했다. 이런 게 정답 키워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해풍선이 고려에는 정종이 3대도 있고 그 10대에도 정종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별해요? 무조건 한능검에서는 일단 얘부터 외우세요. 한 10대에도 정종이 또 있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는 일단 3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종. 경종의 경우에는 약간 고려시대 대표적인 토지제도인 시정전식과, 그러니까 전식과의 좀 초반 모습. 그래가지고 이 전식과를 시행한 거는 제가 나중에 고려시대 경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전식과라는 건 지금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 전식과의 경우에는 수조권이 있는 땅인 전지와 땔감을 주는 땅인 시지로 구분된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이것만 알아두시고 제가 나중에 고려시대 경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현종. 현종의 경우에는 이 목종 시기에 그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즉위를 했었는데 당시 강조가 약간 좀 이 목적이 조금 얘는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서 약간 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 강조의 정변이 발생할 쯤에 김치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김치향이라는 인물이 약간 좀 7대 왕 시기의 특정 그 왕족과 약간 좀 외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왕실과 좀 혼인해가지고 좀 권력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치향을 비롯해서 약간 목동식에 좀 깽판 치는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견제하기 위해서 약간 당시에 왕후도 죽이고 이 목종도 죽이고 이 외척도 죽이고 하면서 다 갈아엎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제가 나중에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지금은 조금 뒤에서 다룰 내용 많아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 그냥 그것만 살펴보세요. 아무튼 간에 당시 이 목종을 갈아엎고 현종을 즉위시켜가지고 원래 이 거란이 다시 한번 조금 침입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니네 나쁜 놈들이네 내가 혼내줘야겠다 싶으면서 이런 식으로 거란이 다시 침입하는 배경이 된 게 강조의 정변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거란의 2차 침입 때 이 현종이 나주로 피란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나성이라 해가지고 그 수도 근처에 이렇게 뭔가 그 나선처럼 이렇게 뭔가 삥삥 돌려가지고 약간 좀 수도 방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도민 양계라고 정비해가지고 당시에 그 한반도를 그러니까 5개의 큰 도시랑 국경 지역인 2개의 그런 계로 나눴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고 덕종 시기 이 시기는 별거 없는데 천리장성을 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압록강 도련포를 중심으로 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리장성 키워드는 2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그 영유왕부터 보장왕 시기에 만든 천리장성은 그때는 부여성, 비사성을 중심으로 축조한 거고 지금 있는 성은 압록강과 도련포를 중심으로 축조했다. 그 정도만 구별하실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이해보면서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문제.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안건법. 자, 지금 문제 있는 키워드가 노비안건법밖에 없는데 제가 노비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데 그 정책을 한 이유는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호족 견제라 했죠. 제가 그래서 호족 견제는 뭐라 했어요? 광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면은 1번 12목 설치하여 지방관 파겠다. 제가 지방 나오고 숫자 나오면 일단 성종 의심하라 했습니다. 틀렸고 2번 신도를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두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라서 일단 안 맞고요. 자, 이건 어차피 나중에 다뤄도 될 거예요. 3번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했다. 창고를 처음 설치한 거는 왕건이라 했습니다. 4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했다. 이건 고려시대 그 경제 파트쯤 들어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숙종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 마지막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다. 제가 그래서 광종의 경우에는 이런 연호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 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우측 문제 보면은 자 쭉 읽어보는데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방관, 이게 지방 행정 조직 같은 거 만들고 교수직 파견한 거. 그래서 지방과 관련된 키워드 많이 나오면 제가 성종이라 했죠. 한번 문제 풀어보죠. 1번 관악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했다. 이건 예종식인데 양현고란 건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냥 장학재단 그런 겁니다. 2번 노비왕권법을 시행을 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제가 아까 광종이라 했죠. 틀렸고 3번 검은세조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거 아까 광종이고 이거 공민왕이라 했죠. 옆에 쓰니까 패스할게요. 4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제가 성종의 경우에는 지방 또는 숫자 관련된 거 많다 했죠. 12, 뭐 28조 같은 숫자, 지방 관련 정책 그런 거 나오면 성종이라 외우시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 같은 거 짓고 훈연십조 지어가지고 오직의 훈수를 많이 두신 분은 제가 왕건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는 풀리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자 왼쪽 문제 보면 일단 왼쪽 문제 자 해종이 병호 노부니까 그 왕규는 그렇게 다른 뜻을 품어가지고 정종이 은밀하게 왕신령과 함께 별난에 대항하기 위해 서니까 왕규가 나 이렇게 때 왕신령이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게 뭔가 반란에 진압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해종식의 왕규가 나왔으니까 일단 해종은 제가 이대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종 5년에 전식과 정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종과 경종이라는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일단 2대랑 5대 사이 역사도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대랑 5대 역사도 사실이니까 3대인 정종이라던가 4대인 광종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1번 오도와 양계 지방 행정제도 확립되었다. 자 이거는 현종인데 현종의 경우에는 그 8대 왕이니까 안 맞습니다. 시기가. 자 2번 민생안정 위에 흑창이 섬 설치된 거. 이거 왕건이라 했는데 왕건은 초대죠.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요. 3번 노비왕권법의 실시로 국가 재정이 황초되었다. 자 광종 4대 나왔네요. 정답 3번이고 4번 전국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을 파견했다. 제가 지방 숫자 나오면 성종이라 했습니다. 이거 6대여서 이후라서 안 맞고 5번 관악진흥 위에 전문 강자인 칠제가 개성된 거는 이거는 관악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앵간한 데서는 예종입니다. 근데 예종은 훨씬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역시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마지막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야 여기 자 읽어보면은 그 강조의 군사들이 국문으로 마구 들어오니까 목종이 그 묘멸을 억단 거 느껴가지고 당시 태후와 함께 뭔가 옮겼다는데 그래가지고 당시 이 강주란 인물이 목종을 폐위시켰고 김치양 등 여러 인물을 죽였다. 자 그럼 지금 강조 나왔으니까 제가 뭐였어요? 강조의 경우에는 당시 이 목종 시기에 이런 식으로 태후가 깽판 치고 있으니까 당시 반란이 일으켰다 했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강조의 정변입니다. 그럼 강조의 정변 이후의 사실인데 제가 맨날 말했습니다. 선지에서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면 된다 했습니다. 자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했다. 자 일단 강조의 정변 이 목종 시기는 일단 7대라는 걸 감안하면 광군을 창설한 거는 제가 아까 정종 시기라 했죠. 이거 3대입니다. 시기 아직 이전이에요. 틀렸고 2번 거란의 침략을 피해 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자 제가 현종 시기에 그 거란이 2차 침입이 발생했다는데 그때 제가 나주로 피난한다고 아까 필기해 드렸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여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이거 아직 설명은 좀 안 드린 건데 나중에 고려시대 외세방어 파트 가면 좀 더 자세히 다루될 겁니다. 일단은 그 서희가 활동한 시기는 결론부터 말하면 성종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라서 안 맞아요. 4번 만북의 사건이 일어나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된 거는 제가
거란을 오지게 싫어하신 왕건님이라 했습니다. 틀렸고. 자, 5번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관계 안정을 취했다. 제가 아까 후주를 언급한 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광종. 왜냐? 이때 쌍기를 들어와가지고 과거제 실시를 건의받았다 했죠. 역시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주 나온 왕부터 외우고 조금 어려운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고려시대 전기의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위한 또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